한마는 제 사연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강신자라고 합니다. 올해 69살이 되었어요. 세월이 참 빠르더라고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울고 웃을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쩌면 제 이야기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때 제 나이 28이었어요. 아들 은수는 겨우 2살이었고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하지만 어린 은수를 보면서 힘을 냈어요. 그래, 이 어린 것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 그렇게 마음먹었죠. 은수를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혼자서 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밤낮 없이 일했어요. 은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저는 거의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교복 입은 은수를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엄마, 나 학교 다녀올게. 씩씩하게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은수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았죠. 특히 유치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선영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두 아이는 정말 인고 같았어요. 어디를 가든 둘이 붙어 다니곤 했죠. 저는 그때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연인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정말로 현실이 되었죠. 은수와 선영이는 학창 시절 계속 어울리다 연애를 시작하고 26에 결혼했죠. 결혼식 날 은수가 턱시도를 입고 선영이를 에스코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여보, 우리 아들 봐요.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하고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제 인생에도 행복이 찾아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예측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 행복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할 줄은요. 은수와 선영이의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서로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다툼도 거의 없었죠.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면서 제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짧지만 행복했던 그 시간들. 선영이는 정말 착한 며느리였어요.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죠. 주말마다 찾아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곤 했어요. 어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하면서 부엌일을 도맡아 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그런 선영이가 참 고마웠어요. 남편 복은 없어도 며느리 복은 있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은수와 선영이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 중이었죠. 저는 손주 소식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만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겠죠.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은수와 선영이의 결혼 3년 차, 그날은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었죠. 얘들아, 오늘 저녁에 집에 와. 맛있는 거 해줄게. 선영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은수 데리고 일찍 갈게요. 기대되네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 통화가 우리의 마지막 평범한 대화가 될 줄은요. 그날 저녁 기다리던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그건 은수도 선영이도 아니었죠.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은수가 퇴근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그 순간 제 귓가에 윙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응급실 한쪽에서는 누군가가 울고 있었어요. 그때 선영이가 보였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어머니, 어머니. 그렇게 울면서 저를 부르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은수의 상태를 설명해 주셨어요. 뇌 손상이 심각해서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식물인간 상태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은수가, 우리 아들이,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울었어요. 선영이는 제 옆에서 저를 꼭 붙잡고 함께 울었죠. 그날 밤 우리는 병원 의자에서 밤을 새웠어요. 은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우리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밤새 울다 지쳐 잠깐 잠이 들었다가도 금방 현실을 깨닫고 다시 눈물이 났어요. 왜 하필 우리 은수에게? 그 질문을 수없이 되뇌었지만 답은 없었어요. 다음 날 은수를 처음 면회할 수 있었어요. 온갖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은수를 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선영이가 제 팔을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거예요. 은수의 얼굴은 멍들고 붓고 제가 아는 은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저 숨만 쉬고 있을 뿐. 눈을 감고 있는 은수를 보며 저는 속으로 빌었어요. 은수야, 제발 눈을 떠라. 엄마가 여기 있잖아. 선영이도 있잖아. 그날부터 선영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지켰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온종일 은수 곁을 지켰죠. 어머니, 제가 있을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선영이의 얼굴은 점점 헬쑥해져 갔어요. 저는 그런 선영이가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이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을 텐데. 은수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몰랐죠. 매일 아침 병실에 들어가 은수의 얼굴을 보면서 오늘은 눈을 뜰까 하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매일 실망하고 좌절했죠.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어요. 선영이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은수를 돌봤어요. 은수야, 일어나.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잖아. 여행도 가야 하고, 아이도 가져야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선영이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편을 간호하는 선영이. 과연 이게 옳은 걸까? 그때부터 저는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은수의 사고 후 첫 1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와 선영이는 직장을 그만두고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우리의 하루는 병원에서 시작해서 병원에서 끝났어요. 아침이면 일찍 병원에 가서 은수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을 했죠. 점심시간이 되면 병원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고 다시 병실로 돌아갔어요. 저녁이 되면 선영이가 은수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음악을 들려주곤 했어요. 은수야, 이 노래 기억나? 우리 데이트할 때마다 들었던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선영이를 보면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저는 집에 돌아가고 선영이는 병원에 남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남겠다고 했지만 선영이가 완강히 거부했죠. 어머니, 제가 있을게요. 은수가 눈을 뜨면 제가 가장 먼저 봐야 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선영이의 그 강한 의지와 사랑 앞에서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영이의 모습이 점점 더 야위어 갔어요. 밤새 병원 의자에서 자고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고 저는 선영이의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선영아, 너도 좀 쉬어야 해. 이러다 너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 그렇게 말하면 선영이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아직 젊으니까요. 은수가 깨어날 때까지 제가 꼭 곁에 있어야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남편을 잃고 홀로 은수를 키우던 그 시절. 저도 그때는 오직 은수만 바라보며 살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자신을 조금 더 돌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더욱 선영이가 안타까웠어요. 은수의 상태는 여전했어요.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다행히 큰 합병증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죠. 의사 선생님들은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기적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은수의 사고 후 1년이 지나갔어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병원을 중심으로 돌아갔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선영이가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일을 해서 은수의 치료비를 벌어야겠어요. 그리고 이렇게라도 제 정신을 붙잡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선영이가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선영이의 삶은 온통 은수뿐이었어요. 일하는 시간 외에는 계속 병원에 있었고 은수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죠. 은수야,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 어서 일어나서 내 이야기도 들어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선영이의 헌신적인 사랑이 고맙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이제 젊은 나이에 과연 이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죠. 세월이 참 빠르더라고요. 은수의 사고 이후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지만 또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죠. 은수의 상태는 여전했어요. 눈을 뜨고 있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를 알아보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선영이는 정말 대단했어요. 은수의 사고 이후 그 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이전에 밝고 명랑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대신 강인하고 의지가 강한 여인으로 변했죠. 재택일 하면서도 틈틈이 병원을 찾아 은수를 돌봤어요. 어머니, 제가 일하는 동안 은수 좀 봐주세요. 점심시간에 제가 다녀갈게요. 그렇게 말하며 아침 일찍 컴퓨터 앞에 앉는 선영이를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병원으로 달려와 은수와 이야기도 나누곤 했죠. 저는 그런 선영이가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죠. 아직 30도 되지 않은 나이에 이렇게 청춘을 보내는 게 과연 옳은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선영이의 얼굴은 점점 헬쑥해져 갔어요. 한창 예쁠 나이에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병원과 집을 오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날은 선영이의 동창이 병원에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선영이를 보고 놀라는 걸 보았어요. 선영아, 너 많이 야위었다. 그 말에 선영이는 그저 쓸쓸하게 웃더라고요. 그렇게 3년이 지나갔어요.
은수의 상태는 변함이 없었지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해갔어요. 하지만 그 변화가 과연 좋은 방향인지 저는 점점 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5년째 되던 해였어요. 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저는 병원 정원에 나갔어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우울해져서 바람 좀 쐬러 간 거였죠. 그날 병원 정원 벤치에서 우연히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분도 저처럼 아들이 병원에 오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로 다친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대답이 저를 더 큰 충격에 빠뜨렸어요. 우리 아들은 결국 얼마 전 세상을 떠났어요. 10년을 버티다가요. 며느리는 40대 후반에 홀로 남겨졌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은수도 그렇게 될까? 선영이도 그렇게 될까?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젊은 나이에 10년을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으니 아들이 떠난 후에는 어찌나 슬퍼하던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저는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10년 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꾸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40대 후반에 홀로 남겨진 며느리. 그런 생각을 하니 선영이가 더욱 안타까웠어요.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은수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들아, 너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니?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는 정말 무언가를 해야 할 때라고요. 선영이의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은수를 위해서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병원 식당에서 선영이와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선영이는 여전히 은수 곁을 지키며 살고 있었죠. 일하고 병원에 오고 은수를 돌보고.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선영이의 얼굴에는 점점 더 깊은 주름이 새겨져 갔어요. 저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말을 꺼냈어요. 선영아, 너의 인생도 소중해.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그 말에 선영이의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떨어졌어요. 선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은수를 두고 갈 수 있어요? 선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선영이의 손을 잡았어요. 얘야, 나도 너 마음 알아. 하지만 은수도 너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선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은수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은수 곁을 떠나면 은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수와 저는 유치원 때부터 함께였어요. 우리는 서로의 전부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선영이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죠. 선영이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 인생은 은수예요. 은수가 눈을 뜰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강한 의지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선영이를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의문이 자라났어요. 과연 이게 옳은 걸까? 은수도 선영이도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할까?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 선영이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이대로 계속 살아가야 한다니. 어느 날 선영이의 친구가 병원에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선영이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친구는 결혼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선영아, 너도 우리 결혼식에 꼭 와야 해. 그 말에 선영이는 밝게 웃으며 축하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슬픔을 볼 수 있었어요. 친구가 돌아간 후 선영이는 은수의 병실로 들어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선영이의 방 앞을 지나다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선영이가 옛날 은수와 찍은 사진을 보며 울고 있었어요. 선영아, 제가 부르자 선영이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잠깐. 저는 선영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도 돼. 너 마음 다 알아.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울었어요. 선영이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은수의 담당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은수가 깨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의사 선생님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때라고. 선영이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은수를 위해서도 제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선영이에게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선영이의 강한 의지를 잘 알기에 제 말이 오히려 선영이를 더 아프게 할까봐 걱정되었어요. 그래도 선영이에게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선영이는 은수 없이는 못 산다고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았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갔어요. 어느새 은수의 사고 이후 10년이 지났더라고요. 오늘은 은수의 39번째 생일이에요. 선영이가 작은 파티를 준비했죠. 아침 일찍부터 선영이는 분주히 움직였어요. 병실을 꾸미고 케이크도 준비했죠. 저는 그런 선영이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없는 그 마음이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거든요. 어머니, 오늘 은수 생일이에요. 같이 축하해주세요. 선영이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로 들어갔어요. 선영이는 은수의 침대 옆에 앉아 케이크에 초를 켰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선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선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수야, 생일 축하해. 올해는 꼭 눈을 떠줘. 제발. 선영이가 은수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텨온 선영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은수야, 생일 축하한다. 우리 모두 너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어. 저도 은수의 다른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하지만 은수는 여전히 아무 반응 없이 누워 있었죠. 선영이가 케이크에 초를 불며 말했어요. 은수야, 내가 대신 불어줄게. 소원도 빌 거야. 소원은 뻔하지 뭐. 은수가 빨리 깨어나는 거.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죠. 10년,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은수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고, 선영이는 자신의 젊음을 모두 여기에 바치고 있었죠. 시간은 계속 흘러 어느새 12년이 지났어요.
선영이의 나이 40이 되었죠. 어느 날 병원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우연히 선영이의 옛 친구를 만났어요. 아,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선영이의 친구 미경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절친한 사이였죠. 그래, 미경아.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저는 잘 지내요. 둘째도 태어나고. 어머님, 선영이는 어떻게 지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경이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번에 우연히 선영이를 마주쳤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1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다니 정말 안타까워요. 미경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 선영이가 많이 힘들어하긴 해. 하지만 은수에 대한 사랑으로 버티고 있어.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영이가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 나이에 다들 벌써 아이들도 크고 자신의 일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선영이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아요. 미경이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무언가가 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애써 외면하려 했던 현실을 직면하게 된 것 같았거든요. 선영이가 은수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은수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미경이의 말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을 떨쳐낼 수 없었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어요. 선영이의 미래. 15년 정말 긴 시간이 흘렀어요. 은수도 선영이도 나이 44이 되었죠. 어느 날 저는 선영이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선영아, 오늘 시간 좀 낼 수 있니? 얘기 좀 하고 싶어. 선영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병원 근처 공원으로 나왔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봄날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선영아,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구나. 제가 입을 열었어요. 선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다 알아. 하지만 이제는 너의 인생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선영이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미안해. 하지만 난 정말 너가 걱정돼. 넌 아직 젊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선영이가 제 말을 끊었어요. 어머니, 제 인생은 은수예요. 은수가 제 전부라고요. 유치원 때부터 함께였고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은수 없는 제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남편을 잃고 홀로 은수를 키우던 그때. 저도 그렇게 살았었죠. 오직 은수만 바라보며. 선영아, 나도 너의 마음 이해해. 하지만 은수도 너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선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어요. 은수를 포기하는 건 저 자신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선영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속삭였죠. 알았어. 선영아, 너 마음 이해해. 하지만 언제든 너가 힘들면 나에게 말해줘. 알겠지? 선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빛에서 변함없는 의지를 볼 수 있었어요. 선영이에게 은수는 여전히 전부였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은수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밝게 웃고 있는 은수와 선영이.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사진을 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어느새 은수의 사고 이후 17년이 지났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은수의 담당 의사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젊고 친절해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강신자님. 저는 은수 씨의 새 담당의 김준호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죠. 선생님, 우리 은수는 어떤가요? 혹시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17년 동안 수없이 했던 질문이었지만 이번에도 저는 희망을 품고 물었어요. 김준호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강신자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은수 씨의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17년 동안 들어왔던 말이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으니 충격이 컸어요. 하지만 그동안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희망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김준호 선생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강신자님, 의학적으로 볼 때 17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깁니다. 이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김준호 선생님이 저를 부축해 주셨죠. 죄송합니다. 강신자님,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드렸나 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김준호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은수가 정말 깨어나지 않는 걸까? 그럼 선영이는 어쩌지? 밤새 이불을 적시며 울었어요.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났어요. 은수의 사고 이후 20년, 정말 긴 시간이 흘렀죠. 그동안 저는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선영이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은수를 위해서도 제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죠.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선영이의 남은 인생을 위해 은수를 대신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제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님, 정말 큰 결심을 하셨네요. 하지만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며느리의 인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소송장을 작성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은수의 이름을 적을 때마다, 선영이의 이름을 적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죠. 은수야, 엄마가 이러는 거 용서해. 이게 너를 위한 거고, 선영이를 위한 거야.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소송장을 작성했어요. 변호사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어요.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날 밤 저는 은수의 병실을 찾았어요. 여전히 아무 반응 없이 누워있는 은수를 보며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큰 결심을 했어. 너도 이해해 주길 바래. 그리고는 은수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소송장이 발송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선영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죠.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며칠을 고민했어요. 결국 저는 선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영아, 오늘 시간 되니? 얘기할 게 있어. 선영이는 의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선영이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죠. 이제는 제가 강해져야 할 때니까요. 선영아, 미안해.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 은수를 대신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 그 말을 하는 순간 선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선영이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제 의사는 안중에도 없나요? 선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선영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선영이는 제 손을 뿌리쳤어요. 어머니는 제가 은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은수를 떠날 수 있어요? 선영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제 결정을 바꿀 수 없었어요. 선영아, 나도 알아. 내가 은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지만 이제는 너 인생도 생각해야 해. 은수도 그걸 원할 거야. 싫어요. 절대 안 돼요. 저는 은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선영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뛰쳐나갔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선영이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게 선영이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은수야, 엄마가 한 게 맞는 걸까? 매일 밤 은수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선영이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은수를 위해서도 이 길을 가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소송을 제기한 후 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동네 슈퍼에 가도 병원에 가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 봐. 식물인간 된 아들 20년을 돌본 며느리를 내쫓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천사 같은 며느리인데.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다고 믿었기에 꿋꿋이 견뎌냈죠. 어느 날은 동네 시장에 갔다가 옛 이웃을 만났어요. 그분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차갑게 대답하셨어요. 당신 자씨, 당신 정말 오죽하면 그런 짓을 하겠어요. 하지만 난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죠.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시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게 우리 며느리를 위한 거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친척들의 반응은 더 심했어요. 은수의 사촌 동생이 전화를 해서 한참 동안 저를 비난했어요. 고모,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형이 저렇게 누워있는데 형수를 내쫓다니. 우리는 이제 고모를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대답했죠.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게 은수와 선영이를 위한 길이라고 믿어. 나중에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싸우는 것도 힘들었지만 가장 힘든 건 선영이의 반응이었어요. 선영이는 여전히 저를 피하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가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병원에 갔어요. 은수도 봐야 했고 어쩌면 선영이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 속에서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선영이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은수를 위해서도 이 길을 가야 한다고 확신했으니까요. 드디어 재판 당일이 왔어요. 법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도 느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법정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판사님께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강신자 씨, 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네, 판사님.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건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은수의 사고, 20년 동안의 긴 투병 생활, 그리고 선영이의 헌신적인 모습. 말을 하면서 눈물이 흘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선영이는 너무나 착하고 헌신적인 아이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선영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없었어요. 아직 젊은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모두 포기한 채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계속했어요. 제 아들 은수도 분명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인생을 포기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바라봤어요. 그곳에 선영이가 앉아 있었어요. 선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선영아, 미안해.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거야. 은수도 이렇게 원할 거야.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판사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피고 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선영이의 변호사가 일어나 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선영이를 바라보고 있었죠.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과연 내가 한 선택이 옳은 걸까? 그런 생각으로 밤을 지새웠죠. 드디어 판결이 났어요. 법원은 제가 제기한 이혼 소송을 받아들였어요. 선영이와 은수의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끝난 거죠. 판결문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기쁨, 슬픔, 후회, 안도감,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 선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짐을 싸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영이를 보는 순간 저는 다시 눈물이 났어요. 선영아, 어머니, 이제 됐어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선영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 속에 숨겨진 슬픔을 느낄 수 있었죠. 짐은 다 쌌어요. 이제 가볼게요. 선영이가 말했어요. 어디로 갈 거니? 제가 물었어요. 친구 집에 잠시 머물 거예요. 걱정 마세요. 선영이가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참지 못하고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미안해. 선영아, 정말 미안해. 선영이는 잠시 굳어 있다가 천천히 저를 밀어냈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문 밖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선영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환청이었나 봐요. 그날 밤 저는 은수의 병실로 갔어요. 여전히 아무 반응 없이 누워있는 은수를 보며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잘한 걸까? 선영이를 보내고 이게 정말 너희들을 위한 길이었을까?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은수가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선영이도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죠. 이제부터 저는 홀로 은수를 돌보게 되었어요.
힘들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선영이가 새로운 삶을 살며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선영아, 행복해야 해. 꼭 행복해야 해.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어요. 선영이가 떠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매일 은수를 돌보며 지냈죠.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버텨냈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발신인을 보자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선영이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선영이의 정갈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죠. 어머니께 처음 이 편지를 쓰려고 할 때 저는 여전히 어머니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와 은수를 갈라놓을 수 있으셨는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은수를 위해서도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은수 생각에 잠들지 못했고 눈만 뜨면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을, 은수 곁을 지키느라 포기했던 제 꿈들을, 그리고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를.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대학원에 지원했어요.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은수와 같은 환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종종 연락드릴게요. 은수도 잘 부탁드려요. 선영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선영이가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니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은수의 병실을 찾았어요. 아들아, 선영이에게서 편지가 왔어. 너의 아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대. 넌 기뻐해줘야 해. 은수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선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시간 되세요? 찾아뵙고 싶은데. 선영이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어요. 약속한 날 선영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2년 만에 보는 선영이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밝아져 있었죠.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선영이가 말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선영이를 끌어안았어요. 선영아, 보고 싶었어. 우리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영이는 대학원 생활이 즐겁다고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대요. 그리고 선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응, 무슨 일이니? 저 재혼하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정말? 축하해, 선영아. 선영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새 삶을 시작해도 될까요? 은수한테 미안하지 않을까요? 저는 선영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선영아, 은수도 분명 너가 행복해지길 바랄 거야. 너가 새 삶을 사는 게 은수에게도 좋은 일이야. 선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제 삶도 소중하게 여기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은수를 사랑하고 걱정해요. 그래, 그게 당연해. 은수는 영원히 너 인생의 한 부분일 테니까.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영이의 새 인생에 대해, 그리고 은수에 대해서도. 헤어질 때 선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저는 선영이를 다시 한번 꼭 안아주었어요. 행복해야 해. 선영아, 꼭 행복해야 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도 거의 끝나가네요. 오늘은 은수가 있는 병원에 다녀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은수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어요. 은수야, 오늘은 선영이 얘기를 해줄게. 선영이가 곧 결혼한대. 그 애가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너도 기뻐해 줘야 해. 은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선영이가 심리상담사로 일할 거래. 너가 그렇게 됐던 것처럼 사고로 의식을 잃은 환자 가족들을 상담해준대. 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거야. 문득 소송할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제 선택이 옳았던 걸까?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저는 지금의 선영이를 떠올려요. 행복해 보이는 선영이의 모습을. 그럼 제 마음이 편안해져요. 은수야, 엄마가 한 선택이 옳았던 걸까? 가끔은 아직도 의문이 들어. 하지만 선영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은수를 안아주고 일어섰어요. 다음에 또 올게, 아들아. 편히 쉬어. 병원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이 다 이런 거겠지. 때로는 가슴 아픈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런 선택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속 아픔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2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매일 밤 꿈을 꿨어요. 은수가 깨어나 활짝 웃으며 엄마라고 부르는 꿈을. 하지만 아침이 오면 그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차가운 현실만이 남았죠. 병실의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따스하지만 제 가슴은 여전히 얼음장 같아요. 은수의 손을 잡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 차가움. 그 손에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세월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 후회와 의문은 깊어만 가요. 과연 제가 한 선택이 옳았던 걸까? 선영이를 보내기만 한 게 아니라 은수마저 버린 건 아닐까?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 문득 생각해요. 저 수많은 별들 중 어느 하나가 은수의 의식일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매일 밤 별들에게 속삭여요. 우리 아들, 돌아와 줘. 눈물로 적시는 베개는 이제 제 일상이 되었어요. 잠들 때도 깰 때도 항상 제 곁에 있는 건 이 눈물뿐이에요. 은수의 웃음소리, 선영이의 따뜻한 목소리.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맴돌 뿐이에요. 가을 낙엽처럼 쓸쓸히 떨어지는 제 인생. 이제 남은 건 후회와 그리움뿐이에요. 은수의 병실에 놓인 시계 소리가 제 가슴을 찢어 놓아요. 멈춰버린 은수의 시간,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제 선택. 때로는 생각해요. 제가 선영이 대신 떠날 수 있다면, 제 생명을 바꿔 은수를 깨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꿈일 뿐이에요. 이제 제게 남은 건 쓸쓸한 기다림 뿐이에요. 언젠가 은수가 깨어나길. 그날이 온다면 제가 먼저 떠나 있더라도 부디 은수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그리고 제 선택을 용서해 주기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린 선택이 때로는 가장 아픈 상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다고 믿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픔을 견딜 수 없으니까요. 봄날의 꽃들이 피어나듯 언젠가 우리의 아픔도 꽃이 되어 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한겨울 찬바람에 꽁꽁 얼어붙은 듯해요. 그 봄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 없는 것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언제 그 순간들이 우리 곁을 떠날지 모르니까요.